제20장 함정 6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0장 함정 6화. 얼굴에 구레나루 수염을 한 인물은 갑자기 일어나 유성문에게 허리를 조아리며 우렁찬 목소리로 말한다. 친군도위부 부제독을 뵙습니다. 저는 북록은 지포사신부 지포사신 우광천입니다. 그는 허리를 숙였는데 자네는 추밀원에서 이같이 교육을 받았는가? 허리를 조아리며 고개를 숙였던 인물 지포사신 우광천은 고개를 번쩍 치켜들어 유성문을 보았다. 네, 자네는 지금 시국이 어떤데 이러고 있나? 지금 비록 점심이 지나 이곳 2층에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자신의 신분을 그렇게 밝히고 또한 나의 신분도 그렇게 쉽게 대내외 알리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아, 죽을 죄. 어서 안 깨나. 알겠습니다. 속하가 망령된 죄를 지었습니다. 괜찮네. 역시 친군도위부의 부제독께서는 공명정대하고 사사로이 허명을 쫓는 인물이 아니라 했거늘. 우광천은 성문을 보며 속으로 감탄하고 있었는데 옆에 계신 분은 성문은 미소를 짓고 말했으며 성문이 쳐다보고 있는 자는 앉은 자세로 머리를 숙이고 말한다. 저는 이번에 이곳 개봉부의 행정을 책임질 능천부에서 황제의 명을 받고 온 포종사 황보문입니다. 오, 그대가 바로 황보문이군. 네, 그렇습니다. 조제독에게는 이미 소식을 들었지. 그대는 비록 이번에 개봉의 승선 포종사가 되었지만 바로 황보세가 가주의 차남이지 않은가. 성문의 말에 지포사신과 이영은 흠칫하며 황보문을 보았다. 어쩐지 황보문이라고 할 때 예상은 했어야 하는데 역시 5대 세가도 황제의 백성이지. 조제독이 그러더군. 이번에 각성에 제수된 능천부의 인물 중에는 중원 5대 세가의 인물들이 대거 등용되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부제독. 아무튼 축하할 일이야. 아, 친군도위부 부제독께서. 더욱이 가림백호군의 상자께서 축하해 주시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내가 가림백호군이라는 사실도 아는가? 네, 가주께서 특별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아, 가친께서는 잘 지내시고 계시지? 네, 제독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 가치는 정정하십니다. 그렇군. 내가 알기론 황보가주는 다른 가주에 비해 나이가 정말 많은데 그분은 강호에서 전대인물로 대접을 받고 있건만 도대체 공자께서는 어떻게 강호 전대인물과도 친분이 있더란 말인가. 제왕삼권 황보경천. 이영은 황보문과 유성문의 대화로 인해 깊은 의문이 들었다. 아, 사담은 나중에 하고 혹시 자네는 오늘 처소로 돌아가게 되면 가친께 서신을 보내게. 추후 내가 찾아간다고 말이야. 정말입니까? 저희야 제독께서 오시면 정말 저희 가문은 큰 잔치를 베풀 것입니다. 백년 손님께서 오시는 것이니 말입니다. 이 친구. 그 문제는 나중에. 나는 2년 동안 홍무제께 매인 몸이야.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제독님의 방문은 2년 후나 될 일이군요. 아마도. 그래도 가주께서는 무척 바라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알겠고. 그러면 이영. 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분소에서 참사를 만나도록 주선하게. 이 친구는 이제 이곳의 행정과 이곳 호족들을 꿰고 있어야 할 인물이니 말이야. 나는 지포사신과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아. 개봉부 접수건으로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로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이곳으로 오시게. 나름 급한 일이 있을 것 같으니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일각이면 다시 이곳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우부도사가 신경 좀 써주시게. 알겠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나 허리를 조아리며 유성문에게 예를 올렸다. 황보문이 비록 문관 응천부 지방 책임자로 이곳 개봉부에 들어왔지만 황보 가문의 천원권을 대성했군. 그의 아버지가 황보문의 나이에 이런 경지에 들 수 없었는데 말이야. 성문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더란 말인가. 성문이 이니 나이 90을 넘기고 있는 황보경천의 어린 나이를 봤단 말인가. 황보문은 이제 나이 33을 향하고 있으니 말이다. 황보문은 황보경천이 나이 65세에 늦둥이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닌가. 황보문은 경천의 둘째 부인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이었다. 첫째 부인은 황보경천의 나이 60에 먼저 보냈고 홀로 아내를 그리워하던 차에 황보경천의 첫째 아들인 황보인이 아버지를 위해 아리따운 여인을 소개했는데 여인은 비록 5대 세가와 같이 손꼽히는 가문의 여인은 아니었지만
원나라의 치정에 몰락한 유명한 문관의 가문 여인이었다. 여인은 매우 아리따울 뿐 아니라 시서화와 학문에 능한 여인이었으니 황보이는 아버지를 공경함에 있어서 타이의 추종을 불허할 인물로 자신보다 훨씬 나이 어린 여인을 둘째 어머니로 모셔올 정도로 열심을 내었다. 이미 몰락한 가문인지라 막대한 혼례 지참금을 주고 여인을 데려왔으니 대단하군. 내가 준 3,000년 허리에 내다니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을 줄이야. 저렇게 훌륭한 아이를 65세에 낳았으니 아무튼 여의조화고에서 나온 영약은 다른 영약보다 더욱 뛰어나니. 헐, 성문이 황보경천에게 3,000년 화리의 내단을 먹였단 말인가? 중원 고대의 산해경의 천년화리를 간혹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헐, 3,000년이나 산화리의 내단이라니. 천년화리의 내단은 여인이나 은강무학을 익힌 이들에게 보화와도 같은 영물이었으니 은강무학을 연성한 이에게 능히 이갑자의 내공력을 만들어줄 뿐 아니라 단번에 입기경의 문을 뚫어낼 수 있는 강력한 내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말이 이갑자의 내공력이지 이는 꿈의 영물이지 않은가. 아무튼 이제 지포사신 우광천과 유성문은 날이 저물어가는 줄 모르고 개봉에 관하여 그리고 개봉의 현 상황과 앞으로 개봉에 필요한 친군도의부의 활동에 대해 보고받았고 의논하게 되었으니 여전히 개봉부 활용승화가 승화 객점 2층. 뭐라 말인가? 이영, 인조와 지저, 천조 일부가 실종이란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성문은 평소와 달리 조금 흥분한 얼굴로 이영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성문은 잠시 말을 잊었고 이영 또한 다른 어떤 말을 할 수 없어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다. 성문은 한동안 승화가를 내려다보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그는 잠시 후에 찻잔에 손을 가지고 가서 군사는 침을 한 모금 마신다. 꿀꺽. 이영은 유성문의 얼굴을 보며 침을 삼켰다. 그리고 어서 말해보게. 이제 더는 놀라지 않을 것 같은데 사마 교찰도 같이 실종되었습니다. 이런. 허허, 어찌 이럴 수가. 성문은 속으로 생각했고 또 다시 말을 이었다. 촌각이나 지났을까? 하지만 유성문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영은 지금의 총각이 꽤 긴 시간과도 같이 여겼으니 그래, 그들은 언제 어떻게 실종되었는가? 네, 그것은 공자께서 저희에게 이랫동안 임시 군영에서 훈련할 것을 명한 후로 사흘이 된 저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제의 일이군. 네, 저도 경황이 없어서 남은 100여 명의 친군도의부 무사들과 실종된 인물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공자님을 찾은 것이지요. 자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네. 그래, 단서는 찾았는가? 네, 그런데 정말 이상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보고인가? 네, 그날은 모든 인조, 지조, 천조는 인솔자와 함께 작전 전개에 관한 훈련을 했습니다. 모두 10명씩 나누어 적지 종심과 습격, 매복 등을 말입니다. 평소 하던 대로 했군. 그런데 이상한 보고라니? 어떤 보고가 있었는데 자네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인가? 다름이 아니오라. 천리조경이 나타났습니다. 천리조경이라. 물론입니다. 천리조경에 불빛을 보았다는 보고입니다. 불빛이라면 어떤 불빛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이영은 조금 난감한 얼굴빛이었다. 성문은 이영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사람에게는 느끼지 못하는 소리였으나 오직 성문에게 들리는 소리였고 이 소리는 평소와 달리 매우 빠르고 거대한 소리로 느껴지고 있었으니 매우 긴장을 하고 있군. 성문의 얼굴은 여느 때와 같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동요가 일어나고 있었다. 천천히 이야기해도 좋아. 꿀꺽. 이영은 이야기하기 전에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성문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목이 마른지 그 앞에 있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그의 성격처럼 차분히 내려놓고 천천히 말하였는데 네, 노란색 불빛이었습니다. 응? 그것은 내 신상에 위험이 닥친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적색이라면 황제와 가족 직계를, 주광색이라면 우리 친군도의부의 제독의 위험을, 노란색은 바로 부 제독의 위험을 상징하는 위험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자네 말이 맞는데 나는 이렇게 멀쩡하니. 함정이군.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천리조경의 음호를 부여받은 후에 사용된 일은 전혀 없지. 물론 우리가 의금부의 일을 할 때 잠시 이용한 적이 있지만 이 천리조경이 사용된 것은 매우 지난 일로 이미 사용하지 않은 지가 5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천리조경의 새로운 음호를 부여받은 것이 불과 6개월 전이고 그렇다면
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은밀한 일이지. 이 천리조경의 암호를 사용하는 것은 오직 지포사신이고 역시 공자님이십니다. 저는 어디부터 시작할지 고민하고 있었고 당황하여 이틀을 보냈는데 행방불명된 부대원들이 염려됩니다. 나도 자네의 신분이라면 고민이 되었겠지. 이영, 너무 염려하지 말게. 아무래도 지포사신이나 과거 이 일에 관련된 인물이 사건의 주범 같고 또한 이자는 우리에게 조만간 소식을 보내올 것 같아. 단순히 대원들을 죽였으면 모르나 행방불명이니 말이야.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범인이라면, 나 같으면 우리 부대원들을 죽였다면 굳이 숨기지 않았을 것이네. 이영은 성문의 말을 들으며 친군도의부 대원들의 행방불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성문의 말을 고씹으며 다시 생각하였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연학 작가님의 영웅불사지체를 보다 빨리 보시거나 초인전을 이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원스토리 어플 내려받으시고 초인전이나 영웅불사지체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추후 영웅불사지체 일부 제국의 후에는 원스토리와 리디북스에서 단행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불사지체 2부 제국의 불사오는 원스토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